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파운데이션 책 리뷰를 하면서 다이어리 꾸미기 같이 해볼까 해요. 다이어리 꾸미기 좋아하시나요? 제가 수정 테이프를 이쪽이다. 처음 사봐서 어떻게 닦고 좋아하시나요? 뭔 닦고야 하실 수 있지만 저는 항상 닦고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시간도 없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책을 정리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볼까 했어요.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책이 앞에 되게 기하학적인 모양이 있고요. 요 내용들을 하나씩 그냥 되짚어 보듯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책을 읽으실 분들한테 스포가 될 수 있어서 가급적 스포되는 내용을 안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걸 제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좀 더 몰입감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 TV로 이미 드라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애플 TV를 먼저 보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애플 TV에서 지금 시즌 2까지 나왔는데요. 내용이 엄청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읽어야지 그래서 읽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이거를 하루에 한 권 정도 읽을 수 있게 흡입력이 되게 빨랐던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책 읽는 속도가 좀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내용 몰입감이 굉장히 잘 됐고요. 또 제가 식중독에 걸리는 바람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을 안 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읽을 시간이 많았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루에 한 권 정도 읽을 만큼 굉장히 책이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다는 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내용은 대부분 은하제국의 내용입니다. 은하제국은 스타워즈 생각나시지 않으세요? 저는 은하제국 하면 스타워즈만 생각납니다. 워낙 강력한 이미지의 스토리기도 하고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우주에 아주 먼 우주에 언젠가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트렌터라고 하는 은하 제국이 있고요. 트렌터에는 황제가 살고 제국주의처럼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 있는 그런 우주적인 드라마를 보면 다 제국주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나오고 절대 복종을 하고 황제는 절대 권력을 지닙니다. 그죠? 그리고 쉽게 사람을 처형을 잘 하죠. 아마 그때 작가들이 이걸 썼던 시대적인 그런 느낌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처음 스토리는 해리 셀던이 주인공이라고 하면 주인공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 셀던을 가장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한번 올려봤는데요. 해리 셀던은 천재 수학자로 나옵니다. 해리 셀던은 천재 수학자고 수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미래를 예견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견할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을 짤막하게 가알 도닉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이제 짤막하게 트렌터의 세계관과 그 다음에 이 파운데이션을 만들게 된 배경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바로 이제 50년 후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처음 내용은 그 가알 도닉이 해리 셀던과 같이 신문을 받는 걸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제국주의라고 했잖아요. 제국주의에서 황제한테 500년 안에 500년 안에 이 제국이 망할 거야 그랬거든요. 그럼 대부분 반역이잖아요. 그런 말은 진짜 반역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워낙 이 사람 추종자도 많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그래 그럼 너 연구해 그래가지고 변방으로 쫓아버리게 되죠. 아주 좋은 구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만 명을 데리고 우주선을 타서 저기
은하 중심이 트렌터라면 아주 은하 끝에 있는 변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나게 된 것도 다 계산했더라고요. 그래서 오 하면서 읽게 됐는데 여러모로 그런 설정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차 위기가 생기고 거기도 이제 그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대부분 해리 셀던에 대한 믿음이 되게 크고 그 다음에 은하 대백과 사전이라는 걸 편찬하는 시즌이 됐기 때문에 금박하게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제국이 몰락해 가면서 이제 모든 변방에 있는 행성들끼리 충돌하게 되면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그 해리 셀던이 말하던 1차 위기거든요. 1차 위기가 있고 그 1차 위기를 잘 헤쳐나가면 뭐 파운데이션이 그 터미너스로 이주된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잘 될 거다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파운데이션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방의 나라고 그리고 가진 게 없어요. 지하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로지 연구만 했던 거예요. 과학기술을 집약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을 엄청 발전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제국이 몰락해 가면서 인류가 거의 문명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해리 셀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미너스로 이주한 그 2만 명의 과학자들은 엄청 열심히 연구해서 원자력도 더 발전시키고 모든 기술을 더 발전시킵니다. 그렇게 악역 조건 속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이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인류가 멸망하지 않게 자기네가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포부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권이 끝나고요. 1권에서는 이제 시장, 호버말로, 오넘바, 코렐과의 전쟁, 그 다음에 종교가 사라져가고 이제 기술 무역이 시작되고 하면서 굉장히 변합니다. 그래서 아주 터미너스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터미너스에서 이주해서 점점 나라가 돼가고 그리고 2권이 시작됩니다. 2권에서는 이제 등장인물이 벨라이오즈 두겐바 클레온 2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국이 점점 무너져가서 이제 제국이 요만해지고 터미너스가 이만한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만한 이제 권력이 되죠. 이렇게 됐는데 라크라운이라는 행성하고도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국이 가만둘 리 없잖아요. 우리 원래 우리 거였는데 이렇게 해서 침범을 하러 가죠. 그래서 거기서 잡아먹히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 이야기가 매 권마다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뭐 그 터미너스의 안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끝나는 어떤 이야기가 됐는데 여기서 어떻게 또 새로운 이슈가 될까? 그런데 여기서 뮬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뮬은 돌연변이에요. 완전 돌연변이고 이걸로 해야겠어요. 뮬 캐릭터에 따르면 뮬은 돌연변이고 사람의 심리적인 마음을 다 쇠뇌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혈로 전부 다 변방에 있는 나라를 다 자기 제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만들어 버리고 뮬이 전부 다 지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순식간에 터미너스도 장악됩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게 되는데 이때 셀던이 예언한 대로 제2 파운데이션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1 파운데이션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이 자기네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 파운데이션 사람들이 제2 파운데이션을 찾기 시작하죠. 근데 뮬도 역시 제2 파운데이션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뮬은 이제 제2 파운데이션만 장악을 하면 은하 제국은 다 자기 거거든요. 이제 다 해먹었으니까. 그래서 뮬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제2 파운데이션을 찾을까? 그러니까 제2 파운데이션은 내용상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2 파운데이션을 찾는 사람이 은하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파운데이션이야? 제이 파운데이션이 있긴 있는 거야? 이러면서 엄청 열심히 저도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을 찾을 것 같았는데 말을 할 것 같았는데 결국엔 말을 못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감질만 나는 걸 이러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권이 그렇게 끝나죠. 그래서 파운데이션 1권과 2권은 제2 파운데이션까지 나오는 거, 제국이 몰락해 가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1 파운데이션에 나왔던 등장인물의 한 100년 후가 이 파운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100년, 200년, 300년이 흐른 다음이기 때문에 여기 나왔던 사람이 여기 나오진 않습니다. 역사처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린 이제 제 3권으로 가볼까 합니다. 3권에서는 아까 2권에서 뮬이 나왔잖아요. 3권에서 뮬이 제2 파운데이션을 찾습니다. 이 사람이 염력인가? 정신적인 그게 되게 강해서 제2 파운데이션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 이것도 제2 파운데이션 사람들도 지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뮬도 지략으로 서로 결국 내용상은 제2 파운데이션이 이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2 파운데이션은 또 미지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2 파운데이션을 찾는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제가 좋아하는 아카디아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아카디아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인데 자기 할머니가 그 사람이에요. 마지막 심리학자라고, 이게 역사 심리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의 손녀로 그 제이 파운데이션을 찾았던 사람이거든요. 찾아냈던 그 사람의 손녀로 계속 우리 할머니 마음이 맞아. 우리 할머니가 말했어. 제이 파운데이션이 있다고 얘기했어. 이러면서 제이 파운데이션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이 파운데이션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을 부추기게 됐죠. 그래서 결국엔 또 터미너스는 칼칸이랑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신을 정신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뮬에 의해서 나왔지만, 그 후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제이 파운데이션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이 파운데이션 사람들이 제이 파운데이션은 정신적으로 뮬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정신의학에 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시초가 되죠. 그래서 정신의학 쪽으로 이 연구를 더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제일 파운데이션 입장에서는 정신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뮬이 정신으로 전부 다 자기네를 지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한테서조차 정신 감정을 받게 해요. 막 뇌파를 막 붙여가지고 너 제정신이야 이러면서.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이게 사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다 믿지 못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이런 시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3권도 파운데이션을 찾지 못하고 끝나지만, 이제 마지막에 항상 이 책들은 마지막에 반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일하기가 되게 쉬워요. 처음에 배경 나오고 어떤 이슈가 계속, 전쟁이나 어떤 이슈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한 사람 개인의 어떤 그 모험담도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거였어? 이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마지막 한 20페이지를 진짜 꼼꼼하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한 글자 한 글자 빠짐없이. 진짜 그래서 이게 재밌구나. 이게 몰입감 진짜 최고다 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권이 끝나면 이제 사실 4권의 내용은 모르겠어요. 제이 파운데이션을 찾아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이 파운데이션 4권은
시작부터 제2 파운데이션만 나와요. 그 제2 파운데이션이 시작이에요. 제2 파운데이션 입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주인공 트래비스와 페놀렛 박사가 나오는데, 트래비스와 페놀렛은 제2 파운데이션과 제1 파운데이션이 경쟁하기 때문에 뭐 막 그런 어떤 첩자 그렇게 몰려요. 그래서 트래비스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그 트래비스라는 사람이 선택받은 자거든요. 그 선택받은 자가 선택을 어떻게 받았냐면, 제1 파운데이션 사람들은 염력을 느낄 줄 알기 때문에 그의 능력들을 좀 인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염력을 알게 되는 거죠. 그 트래비스에. 그래서 트래비스라는 사람을 자기네 제2 파운데이션으로 영입해야 돼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트래비스를 잘 이렇게 눈여겨보고, 이 트래비스는 모함을 받게 돼서 결국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돼요. 근데 이제 제1 파운데이션은 과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제2 파운데이션은 정신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제1 파운데이션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우주선 자체도 양자 우주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대면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우주선이 전부 다 생각해 주는, 양자 컴퓨터 비슷할 것 같아요. 아마 양자역학의 영향을 많이 작가님이 받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주선을 타고 이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찾으러 다녀요. 이게 생뚱맞게 지금 제가 간추린 내용에서는 갑자기 왜 인류의 기원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인류의 기원을 찾아야 되는 거가 점점 좀 나와요. 약간 열심히 나오는데 제가 이제 요약을 잘 못하는 거죠. 그걸 요약을 한 걸 말씀드리다 보면 모든 내용이 스포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페놀렛 박사와 트래비스는, 이게 페놀렛 박사는 지구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되게 할아버지 노인으로 나오는데요. 지구라는 걸 알게 돼서 지구의 전설을 쫓으러 다니는,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 터미너스에서도 되게 무시당한 사람인데, 그 브로스 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그 시장만이 그 페놀렛 박사를 믿어서 페놀렛 박사랑 이 트래비스를 같이 섞어서 니네 지구를 찾아봐. 그러니까 목적은 제2 파운데이션을 찾는 목적이지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로는 지구를 찾아, 약간 이런 목적으로 우주선도 주고 아주 후원금을 굉장히 많이 줘서 그 터미너스가 영향력이 미치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먹고 잘 수가 있는 그런 돈을 줍니다. 막대한 연구 자금을 그냥 준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구를 찾으러 갑니다. 지구를 찾으러 여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좌표도 없고, 여기는 이제 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 스타워즈에서 보면 촥촥 가서 어디 딱 갔는데 몇 광년 떨어진 데를 그냥 가자, 순간 이동하듯이 가잖아요. 그런 기술이 여기도 있습니다. 도약을 해서 가는데, 도약의 문제는 뭐예요? 좌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좌표를 찾으러 다니면서 이게 약간 좀 뭐랄까, 구전 민화 같은 거를 이제 수집을 하러 다녀요. 지구가 진짜 있는 건가, 지구에 대한 어떤 미신적인 요소를 찾으러 계속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구와 유사하다는 것을 양자 컴퓨터로, 그 우주선이 양자 컴퓨터잖아요. 그 우주선을 통해서 그 좌표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 사권에서는 그 여러 가지 행성을 갑니다. 가서 이제 오로라 행성을 가려고 딱 했는데, 그게 자기는 지구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가이아였어요. 우리 가이아 이론이 그때쯤 나왔잖아요. 가이아 이론은 그거잖아요. 지구는 하나의 유기체다. 딱 그 이론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행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행성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연결돼 있고, 그래서 말도 이상하게 해요. 나, 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나, 너, 우리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가이아 행성에 가서 이제 제1 파운데이션 사람, 그 다음에 제2 파운데이션 사람, 그 트래비스, 가이아 이렇게
다 만나게 되죠. 다 만나서 서로 충돌하게 되고 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가이아에서 선택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렇게 뚝 잘라서 얘기하면 트래비스가 선택을 해서 그게 왜 해석이 돼 이렇게 하는데, 가이아는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염력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이아에서 선택한 걸 협정같이 맺어지는 거죠. 그 협정은 이제 보통 사람인 트래비스가 결정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트래비스의 그런 어떤 미래 인류의 선택받은 자처럼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트래비스가 왜 그런 사람인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간 트래비스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갈등이 다 없어집니다. 굉장히 이게 스마트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트래비스와 페놀레 박사는 다시 지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트래비스가 자기가 인류에 대한 설득권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는 셀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트래비스가. 그래서 셀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인류에 대해서 뭘 결정을 할 수 있지? 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진짜 기필코 인류의 기원을 찾아야겠다는 어떤 집념과 집착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지구를 찾으러 갑니다. 페놀레 박사는 지구를 찾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가이아인 블리스랑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로라라는 행성도 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솔라리아라는 행성을 가는데, 솔라리아에서 인류보다 되게 발전된 양상의 인간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인간의 형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번식도 다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는 로봇들이 전부 다 자기네를 이렇게 뭐랄까 추앙하고 살고, 그리고 그 로봇들의 전기력은 전부 다 그 한 사람의 파워에서 다 나오는 어떤 이런 대단한 에너지를 가진 그런 종족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사고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신생아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 5살, 3살, 4살 된 아이, 페롬이라는 아이를 구출하게 되면서, 구출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구출을 하게 돼서 이제 다시 그 솔라리아를 급하게 나오게 되죠. 솔라리아 행성을 나오게 되면서 알파 행성을 갑니다. 이게 지구라고 생각했는데 알파 행성을 갔는데, 알파 행성에서 거의 죽을 뻔하고, 뭐 어떤 모험 같은 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스타워즈에서도 되게 모험 같은 게 있잖아. 이 행성 저 행성 가서 그런 모험 가는 그런 여정이 되게 재미있게 묘사가 돼서 이제까지의 파운데이션의 성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인류의 어떤 심리적 묘사가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그 행성 갈 때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해. 그래서 나는 솔라리아에서 사람이 그러거든요. 나는 혼자 살아. 그래서 혼자 사는 걸 만끽해. 혼자 살지 않는 거는 이제 자유가 없어진다는 뜻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작가가. 그래서 이런 행성 저런 행성 갈 때마다 그 행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어떤 그런 위험 요소 같은 게 드러나면서, 이것이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인 어떤 흐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모험담 같은 이야기. 그래서 일단은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권이 시작되죠. 그래서 5권에서 드디어 막 사고내서 그래서 지구가 어디야? 나중에 막 지구가 어디냐고 막 이러다가 드디어 지구에 갑니다. 근데 지구에 가는 게 바로 나오진 않고요. 이게 막 길어요.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래서 이제 지구로 이제 가게 되는 게 마지막 여정에서 지구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로 가서 여기까지 이제 다 그런 내용이에요. 알파도 가고 솔라리아도 가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구를 드디어 가게 됩니다.
지구에서 그분을 만나요. 다닐 올리바를 만납니다. 다닐 올리바는 여기서부터 7권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 2, 3, 4, 5권까지가 이제 이게 제일 시간상으로 마지막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인류가 그렇게 됐고, 다닐 올리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그냥 그 존재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 해서 나중에 해리포터의 약간 스네이프 같은 느낌이에요. 결국엔 파운데이션의 주인공은 해리 셀던이 아니라 다닐 올리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게 간단하게 끝내려니까 쉽기도 하면서 어렵기도 하면서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는 6, 7권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이분이 나중에 쓰셨다고 하거든요. 1, 2, 3권까지는 먼저 썼대요. 먼저 써서 진짜 양이 달라, 양이. 이게 5, 6, 7권은 정말 따다단 몇 페이지야 진짜. 정말 나도 그렇고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게 이게 너무 재밌어서 소파에 누워서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들면 진짜 무겁거든요. 어쨌든 5, 6, 7권. 네. 그래서 6, 7권은 이제 해리 셀던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해리 셀던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죠. 해리 셀던은 원래 셀던은 트렌터인이 아닙니다. 네. 셀던은 트렌터인이 아니어서 트렌터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와 있어요. 트렌터로 가게 돼서 트렌터에서 어떻게 역사 심리학을 만들게 됐는지가 4권에 6권에 쫙 나와요. 엄청 빠른 속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가고 이 안에 그 1, 2, 3, 4권의 내용이 다 담겨 있긴 해요. 어떻게 담겨 있냐면 이게 이 파운데이션이란 책이 관통하는 그런 어떤 똑같은 주제가 뭐냐면 과거를 통해 현재 우리를 배운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그걸 배울 수 있다라는 약간 역사적 철학을 바탕으로 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해리 셀던은 트렌터 곳곳, 그러니까 계급주의, 사회주의, 제국주의 형태니까 그런 어떤 계급적인 사회를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약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는 역사 심리학을 계속 만들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이게 데머즐 총리를 알게 돼서 데머즐 총리가 역사 심리학을 굉장히 도와줍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가족의 희생으로 해리 셀던의 인간적인 면모를 굉장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리 셀던이란 사람에 대한 내용이 6, 7권에 나오고요. 6, 7권 하면서 해리 셀던이 굉장히 무너져요. 왜냐하면 저는 6, 7권 읽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거든요. 자기 부인을 너무너무 좋아했죠. 부인 말 되게 절대 듣진 않아요. 세상의 모든 남자가 그렇듯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부인은 굉장히 이 해리 셀던 박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항상 지켜주려고 하고 뭐든지 앞서서 지켜줍니다. 하지만 해리는 그런 거를 잘 모르죠. 그러다가 결국 둘이 결혼하게 됩니다. 딴딴따단 이렇게 하게 되죠. 결혼해서 살지만 사실은 이분이 좀 독특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싸움도 굉장히 잘하고 능력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 사랑도 되게 많고 지혜롭고 늙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런 여인인데, 이런 여인과 이제 같이 다니면서 양자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를 키우면서 양자에 굉장히 이 여자분이 집착을 하시거든요. 사랑,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이렇게 깊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1, 2, 3, 4권을 다 읽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분의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진짜 해리 셀던을 너무 헌신합니다. 너무 헌신하다 못해 먼저 죽죠. 해리 셀던을 구하다가 진짜 죽습니다. 그래서 해리 셀던이 평생 이 여인을 그리워해요.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이 역사 심리학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소설에서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몇 조경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각을, 지금도 이게 조그만한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사회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다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알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애플 TV로 파운데이션을 보시면 이거를 예견하는 어떤 도형이 있거든요. 딱 열면 이제 시간이 나와서 분기점이 나오고, 이 분기점을 이제 계산을 해서 없애야 되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라는 걸 계속 계산을 하면서 이게 수정하고 계산을 하고 막 이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자 H가 낳은 딸, 손녀가 있죠. 이 손녀로 인해서 이제 제2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손녀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손녀도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항상 할아버지 옆에 되게 있어줍니다. 진짜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할아버지 옆에 붙어 있으면서 자기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걸 도움을 주고자 해요. 그래서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몇 번 구해주죠. 그리고 할아버지를 구해주면서 이 아이의 능력을 알게 되고, 이 아이의 능력을 알게 된 이제 해리 셀던이, 이제야 내가 파운데이션을 풀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찾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손녀로 인해서 제2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손녀한테 막중한 책임을 주고, 여생을 손녀랑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손녀가 제2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자 마지막 작업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이제 1권에서 터미너스로 가는 게 나오잖아요. 이제 터미너스에 갈 때 가을도닉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 내가 할 건 다 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셀던은 이제 7권에서 혼자 있어서 독백하는 걸로 마지막 권수를 채웁니다. 그래서 셀던의 독백은 진짜 막 슬퍼요. 저는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책을 읽으면서 늙어가고 노쇠가고, 그리고 트렌터라는 제국이 점점 망해가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범죄율도 늘어나고, 어른과 아이의 공경심도 없고, 법대로 해라 이렇게 되고. 근데 요새 우리 사회 같지 않으세요? 되게 저희 동네도 그렇고, 예전에는 저희 동네에 그렇게 쓰레기가 버려져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근래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버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질서들이 무너지는 거,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기후온난화 여러 가지 문제로 진짜 그잖아요. 이제 우리도 인류의 멸망을 생각을 해야 하나 하는 시기에, 내가 그걸 미리 알고 구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다음 세대의 문명을 위해서 내가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하는 그 어깨는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이게 인류애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되게 SF 소설이지만 뭔지 모르게 현재랑 되게 닮아있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역시 인류 문명, 그 다음 역사에 관련돼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고 쓴 책이라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사회에 대해서 되게 입체적으로 묘사가 잘 돼 있어요, 책이.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약간 반지의 제왕이 처음에 제가 읽을 때 너무 지루했던 게 있어서 해리포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SF 해리포터라고 해도 될까요? 해리포터가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 저는 그만큼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고, 저는 한 크리스마스 때도 다시 읽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연휴가 길 때나 이럴 때 한 번씩 또 훑어보면서 맞아 하면서 생각할 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읽어봐서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우린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포는 안 했죠? 그래서 잘 전달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온한 독서 되시고 이제 책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